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읽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동산 상담 게시판에 있고요. 이 제목을 보면은 결혼 준비하는 30대 남성분께서 사연을 주셨네요. 신혼집을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전세를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을 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결혼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결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직은 남성분께서는 부모님하고 이제 함께 거주 중에 있다. 회사 위치를 한번 볼게요. 강남 일원동하고 회사가 또 마곡 나루역에도 있네요. 이게 지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인천 남동구청역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고요. 소득 정보를 보면은 두 분의 소득이 같네요. 각각 4천만 원이고요. 모아둔 돈을 보면은 본인이 5천만 원, 여자친구가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저축액 외에 별도의 투자 자금은 없으나 결혼 자금을 위해 추가 저축 계획 중에 있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볼까요? 부동산은 본인 및 여자친구 모두 부동산 자산은 없고요. 현재 사택 거주 중에 있고, 둘 다 부채가 없습니다. 뭐 신용대출도 없는 것 같고요. 금융자산하고 이제 포함을 해봤을 때 본인하고 여자친구는 이제 1억 5천 정도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목표가 있고 본인이 생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걸 이제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목표가 기간이 결혼 후 3년 내에 자가 구입이 목표이고요. 수익률은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 5% 이상. 목표 자산은 3년 내 금융 자산을 1억 5천만 원 이상 확보, 그리고 자가 구입 자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고민 중인 선택지를 좀 볼게요. 시흥 신천역하고 시흥 대하역 인근에 이 아파트를 전세를 갈 건지 매매를 할 건지 고려 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 지역은 서해선을 통해 마곡 나루역까지 환승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고 여자친구가 다니는 남동구청과도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한 위치입니다. 해당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서해선과 GTX와 같은 교통 호재가 있어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됩니다. 다만 오늘자로 임장을 다녀왔는데 솔직히 동네가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더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이시고요.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릴 텐데, 시흥 일대 지역을 좀 분석을 하고요. 시흥 일대 말고 조금 더 괜찮은 지역을 한 두 곳 정도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기한을 보면은 결혼 후 3년 내 자가 구입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저는 이제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해서 자가를 바로 취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이미 자본이 한 1억 5천 정도 있고요. 순자산이. 신용대출도 없으니까 신용대출을 각각 4천씩 이렇게 받으면은 한 2억 중반까지도 현금성 시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거주 비용을 좀 줄이고 투자금을 좀 늘려가지고 좋은 지역을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서울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을 말씀을 하셨는데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서울권의 아파트는 과거 한 25년간 통계 데이터로 보면 5%가 아니라 거의 한 6.7%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건만 잘 고르면 목표로 하셨던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 이제 목표 자산이 3년 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1년 내에 좀 더 앞당기셔 가지고 바로 취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하시기에 충분한 자본이 있고요. 지금 시점에 잘 취득을 하면 자산을 내가 2배, 3배 이상 이렇게 빨리 불릴 수도 있는 좋은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지도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신천역 일대 하고요. 여기가 신천동이죠. 그리고 시흥 대하역. 여기가 이제 대하동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 지역을 좀 보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전세로 살 건지, 이제 매매로 할 건지를 지역을 조금 임장을 가보신 것 같고요. 임장을 가신 첫 번째 이유는 이거 같아요. 제가 봐서 현재 위치를 보신 데가 여기니까, 여자친구의 이제 배우자죠. 아내분의 직장 위치하고, 본인이 이제 강서구 마곡 일대의 직장 위치랑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멀지가 않고 충분히 이제 출퇴근이 용이하니까 이제 검토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세를 좀 보고 과거 시세를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해당 일대를 내가 한 1억 5천, 뭐 신용대출 쓰면은 뭐 2억, 2억 5천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 자본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해당 일대는 그냥 거주로만 보시고요. 투자금을 만들어서 좋은 지역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일대가 이제 거주 비용이 높지는 않으니까요. 여기를 전세나 월세로 살고 투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서울권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자본이거든요. 자, 제가 이제 자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본인 5천이 있고 여자친구가 1억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채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연소득도 이렇게 4천씩 잡히거든요. 그래서 순자산을 레버리지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현금성 시드를 한 2억 중반까지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요 자본으로 내가 월세를 사는 거주 비용을 좀 줄이고 투자 비용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금을 한 2억 이상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서울권의 아파트를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구축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신축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를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곽 지역도 아니고요. 사당 바로 옆에 있는 관악구 지역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 매물이 있는지는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두 가지 지역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지역에 보면은 관악구 봉천동도 좀 살펴보시면은요. 재개발 탭을 누르시면 이런 재개발들이 뜨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시드가 한 2억 내외 정도 최대로 가능한 것 같으니까 여기를 재개발 입주권을 사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제 분양권은 살 수가 있죠. 일반 분양한 물건을 소유권 이전받을 수는 있거든요. 즉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단지 같은 경우 예시로 들어보면은 입주권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아래가 입주권이고 위에 나와 있는 게 분양권 매물이거든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막 5억씩 붙어 있으니까 자기 현금이 막 6억, 7억씩 있어야지만 현재 살 수 있는데 요건 이제 기존의 조합원 물건인 거고요. 위쪽에 있는 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된 물건입니다. 즉 이제 청약 당첨되신 분이 이제 전매로 내놓은 거겠죠. 요런 게 이제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붙어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분양가가 뭐 한 9억대 후반이었다라고 하면 해당 자본의 10%하고 프리미엄만 있으면 되니까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2억 정도 이내 자본이면 서울권의 25평의 이제 신축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시세가 저는 이제 내년도 초에 입주인데 입주하고 나서 뭐 1, 2년 안에는 12억, 13억 그 이상의 시세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주변 지역이 사실 다 구축이에요. 구축에서 이렇게 신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생각보다 많이 높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전세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전세를 잘 맞춰야지만 우리가 사실은 뭐 투자금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B컷을 했고요. 그리고 한은에서는 10월에 금리 인하가 사실은 조금 임박해 있는 것 같아요. 한은에서 B컷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냥 안 하고 그냥 계속 넘기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 이제 급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가 많이 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전세가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주변에 있는 단지죠.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가 2019년이니까 이제 신축급에 속하니까 이 단지를 레퍼런스 삼아서 좀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25평 기준으로 전세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맞춰지고 있고요. 전고점은 뭐 8억이 넘어갔던 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25평 전세 매물은 아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7억에 만약에 내놓으면 바로 전세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 금리도 좀 인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이거는 뭐 7억 5천, 뭐 8억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의 신축 아파트가 귀하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를 고려해 봤을 때 한 2억대 정도면 충분히 내가 전세를 맞춰서 충분히 분양권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제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당 아파트가 이제 첫 주택을 내가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되게 좀 커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 번째 안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바로 옆에가 이제 광명이죠. 광명은 서울에 이제 붙어 있는 지역인데, 해당 일대는 25평에 있는 분양권 시세 등을 봤을 때 매매가는 한 8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주가 좀 몇 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축급의 아파트도 25평의 아파트가 한 7억대 정도로 아직까지는 거래가 가능하니까,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 우리가 충분히 한 2억대 정도의 자본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이 시흥보다는 좀 더 상위급지이기 때문에 광명을 차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매수 고민이죠. 연소득은 이제 각각 4천만 원이고요. 현금 보유액도 많습니다. 나이가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요. 보유 현금이 1억 5천 있고 대출도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 3년 내 자가 마련 및 금융자산을 이렇게 더 불리는 건데, 3년 내가 아니라 이제 바로 저는 취득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보면은 시흥 신천역하고 시흥 대하역 인근의 전세 또는 매매인데, 이 지역은 제가 이제 가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신용대출 포함해서 자기 자본을 충분히 제가 봤을 때 2억 이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하셔가지고 서울 신축 분양권을 좀 검토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게 이제 관악구 일대 한 곳을 말씀을 드렸는데, 관악구 일대도 좀 더 살펴보시면은 2억대가 아니라 1억대로도 가능한 분양권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양권들을 현재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전세를 맞추거나 전세를 맞추기 어려우면 잔금 대출을 실행하고 다시 전세나 월세로 세팅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10억이 넘어가고 막 9억씩 하니까 좀 부담이 된다, 서울권이. 그러면 차선으로는 이제 광명 뉴타운 내에 분양권을 한 8억대 정도 하는 거를 보시거나, 평수를 낮추면 6억대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시거나,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광명의 신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시는 게 시흥 일대를 가시는 거거나, 아니면 3년 뒤에 저축을 해서 자가를 마련하시는 것보다는 자산을 좀 더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